어젯밤에도 봉천동 방화 사건에 대해서 잠깐 올렸지만 오늘 이천에서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이제 어떤 기자의 이 사건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려대로 지금 여러 언론에서 층간소음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범인을 부검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제원이는 왜 부검을 안 했느냐? 장제원은 힘 있는 윤핵관이었기 때문에 부검을 안 하느냐? 이 사람은 왜 부검하느냐? 할 거면 다 해야지. 이 사람은 살인을 해서? 아니, 장제원이는 성범죄 저질렀는데 성범죄가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있어서 부검을 한 이 사람, 제가 이 사람을 동정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당연히 관련된 있으면 범죄 수사를 하려고 하면 부검도 해야죠. 그런데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 자, 이 사람이 자살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명확히 어느 정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서 얘기도 나오고, 근데 뭐 사실 자살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불이 나서 자살이 아니라 뭐 도망 나오다가 불 지르고 도망 나서 사고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본인이 한 세 차건 뭐 농약 살포기 어쨌든 일종의 비슷한 형태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방화를 저지른 것은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뭐 그런데 거기서 죽었다고 하면은 사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어떤 유서 비슷한 것도 나왔다고 하면은 자살의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걸로 한다고 보면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자살 혹은 죽음으로 인해서 사건이 종료되는 게 한 해 9만 건이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사건이 어려워. 그러니까 사건이 해석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대충 자살로 이렇게 처리하고 마는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김민혜임 국민의위원회에서 국민의위원회 법무부 자료를 공개하는데 사망하더라도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하는 입막음하려는 권력으로부터 국민 지켜. 아마 김미애는 예를 들면 뭐 권력자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뭐 장지원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 김미애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 이재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유력 정치인의 주변에서 자살 의문사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게 김미애의 얘기인데 그 얘기는 사실 장지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법무부 자료로 공개된 것만 해도 피의자의 범인의 자살,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수사종료 처분의 사건 수가 지난해 88,912건, 거의 9만 건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에 2만 건이니까 대충 어쨌든 8만 건가량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뭔가 답을 내놔야 된다.
근데 이제 법무부와 경찰은 어떤 이 별도로 이런 걸 작성하지 않고 있고 그냥 실제로는 관리하지 않는 자료, 예를 들면 이런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는 형태로 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경찰이나 이런 애들이 수사하기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아니면 답을 찾을 수 없으면 대충 자살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현대중공업 정범석 씨 사건이 그러니까 제일 편한 아무한테도 제일 좋은 게 당사자의 자살로 처리해버리고 그 외에도 다른 등등의 어떤 사건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략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검인놈들이라든가 법의관들이 대충 이 형사들 담당 형사들을 이 부검장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좀 물어보고 그 좀 대충 알 수 없으면 그냥 자살 의심된다 이런 도대체 이런 게 몇 건이냐 이 말이에요. 응?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이거는 이제 뭐 자살 공소금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일단 이 봉천동의 방화범이 어떻게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체에 대해서 부검하는 것은 사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전에 장제원 때는 왜 안 그래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찰은 답을 해놔야죠. 그죠? 김미애가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을 겨냥했지만 실제로는 장제원도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되는 거죠. 부검을 하든 뭘 하든. 그죠?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사실 좀 제일 요번 거에서 층간소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이죠. 얘기 나온 것도. 그래. 분명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아무런 어떤 제약 없이 예를 들면은 뭐 층간소음, 분노범죄 가능성, 아시아 경제 얘기되고 예를 들면은 뭐그 경향신문에 뭐 층간소음 뭐 얘기하고 또 뉴스원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중앙일보에 층간소음 몸살을 벌였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마치 팩트인 듯이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3층에 살았고 그러니까 봉천동에 21층의 임대 아파트에 4층에 401호, 404호 산 사람들은 층간소음인데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해자잖아요. 그 사람인데 층간소음을 유발해갖고 이 사람이 아래층에서 그래갖고 뭐 갈등이 있고 어쨌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사람이 이사가고 나중에 그 안갚음 때문에 와서 그랬다. 그러면 401호, 404호 사는 어르신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가해자란 결론밖에 더 돼? 아니 근데 어제도 그렇고 이 사건 관련돼서 그 관련된 경비가 뭐라고 했냐면 층간소음으로 여러 가지 그 민원이 제기됐지만 본인도 가서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고 사실은 그리고 가보니까 401호, 404호는 어르신들이 있고 뭐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층간소음이 날 게 없는데 그럼 이게 그래서 하면 층간소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층간소음이 아니라 일종의 이 범인이 상당히 다시 말씀 이건 똑같은 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형태의 어디서 초기 스트레스 상황, 그게 우울증이든 뭐든 그거로 인해서 민감한 상태인데 하필 그게 작은 한두 번 동전이나 떨어지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뭔가 이건 망상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피해 망상이 드러나서 윗집과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했다. 라고 하다가 갔다. 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층간소음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건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매개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피해망상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스트레스 요인을 제때 치료하지 않은 그게 핵심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되지도 않고 분명히 이 사람 우울증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아시아경제, 봉천동 아파트 방화, 부층간 소음 분노 범죄 가능성. 아니 가능성이 제기되는지만 실제로는 이걸 거의 팩트로 하고 여기서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에? 야 아시아경제 네가 뭘 알아? 최영찬 기자. 야 흔히 말하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상행동 아닌 듯처럼 이상행동을 보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지만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 그러면 층간소음이 어떤 층간소음이 원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층간소음을 잘못 망상적으로 이익으로 왜곡한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어떤 사람의 케어 부족, 케어 시스템 부족. 그럼 아닌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닌득도 실제로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치료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주민들을 향해서 공격한 거기 때문에 아닌득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 조현병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되나? 근데 그건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 바로 분노조절 장애 나오고 분노조절 장애가 뭐 얼마나 치료를 했다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분노조절 장애가 문제입니까? 그럼 분노조절 장애 그럼 처음부터 분노장애 있었습니까? 아니면 분노조절 장애로 급격히 전화된 겁니까? 여기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 교수를 커멘트를 걷어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이런 어떤 쓰레기 기사들은 너무나도 황당한 겁니다. 층간소음 갈등 때문에 맞습니까? 그냥 경찰은 그런 동기와 경위를 수사 중인 겁니다. 예? 근데 갈등을 빚었다는 건 맞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이. 근데 실제로 층간소음이 있었는지는 실제로는 명확히 해야죠. 왜냐?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4층 401호 404호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층간소음에. 결국은 이 사건에 유발이 된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예요. 그 어떤 그 아파트 주민이 기자와 만나서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이후로 퇴거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다고 분명히 경향신문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경찰도 이거 이외의 동기에 대해서 가능성도 두고 있다. 왜냐? 401호하고 404호는 떨어진 데거든요. 복도식 아파트. 그러면은 401호가 402호로 공격해야지. 안 그랬습니까? 바로 입니까? 왜 404호에 공격합니까? 402호는 잠겨져 있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층간소음이 아닌 거죠. 생각해보면 401호와 402호가 공격당했다고 하면 이 범인은 301호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죠? 그럼 이 맥락만 봐도 층간소음이 아닌데? 근데 왜 층간소음 때문에 분노범죄 이지랄 같지도 않은 기사를 씁니까? 그냥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범인이 집에는 5만 원의 현금이 있고 유서가 있었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어머니 병원비에 보내달라 5만 원만? 5만 원이 병원비에 보태드릴 수가 있습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도 사실은 욕을 하거나 침을 뱉고 실제로는 뭐 주변에 말싸움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최소 장수가 이거 하면 시끄럽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은 일종의 피해 망상에 의한 망상 장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엉뚱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떠들고 이거 하는, 그러니까 이게 몰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아까 저한테 그 얘기했던 기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빌라에 왜 세 군데의 그 이거 세차건 같은데요. 세차건으로 그 세차건에 그 기름을 쭉 한 다음에 불을 붙이면 쫙 나가는 거죠. 왜 했을까요? 그래서 이 경찰은 뭐 이게 일종의 시험을 했다, 시범, 뭐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연습을 하려고 하면 한 군데만 하지 왜 세 군데를 합니까? 이 도라이 같은, 예? 그렇게 말한 연습을 하고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연습을 하려고 했으면 한 번으로 쭉 한 군데에 쭉 하면 되지. 이거를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하면은, 사실 세 군데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빌라가 있고 빌라에 하나, 둘, 셋, 3면이잖아요. 3면은 안 되죠, 저쪽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뭔가 일종의 샤먼 같은 의식, 뭔가 정갈하게 하는 무엇인가 큰 종교적인 의식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합니까? 그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뉴스원도 그렇지만은, 특히 뉴스원 같은 경우 뉴스원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세차건으로 불을, 이걸 그대로 방송하는, 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른 많은 공중파에서도 다 일일이 방송. 이런 정신 나간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거를, 응? 이거를 이 불지르는 장면을, 그 도구를 불지르는 장면을 그냥 생으로 방송을 해? 그걸 해? 어? 보이 말하는 방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는 오원검죄가 얼마나 심한데, 보도윤리나 기본적인 준칙도 모르는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들, 공중파는 모두 다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한심한 것들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왜 이 범인이 그럼 어떻게 사망을 했을까? 얘가 말하자면 자기 그 시체가 이 범인 시체가 맞다고 하면, 얘가 빌라에 세 군데를 한 다음에 가서 지하에 기름통을 넣고, 기름통 아직도 있어요.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복도에 있는 창문으로 쏴갖고 안쪽을 불을 지른 다음에 다시 저쪽 가서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죠? 자기 얼굴로 쏴서? 말이 안 되죠. 못 나와서. 그럼 차라리 무엇인가? 어떻게 방어를 한 후에 목숨을 끊을 수가 있죠?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글쎄.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 스스로 일종의 아까 일종의 불로 인한 일종의 종교적 정황의식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 분신 같은 형태의 자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런 범죄자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문헌이나 이런 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거른 쪽으로 확인을 해야지,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한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한심하게 하니, 수사 방식도 자살 공소권 없음, 접근, 언론 보도, 에휴, 이따위로 한다는 게 너무나도 한심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층간소음은 아직,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층간소음보다는 망상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왜 층간소음으로 이거를 모를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층간소음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아니 제가 말한 이 사람은 우울증에서 분노망상장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죠? 정신보건센터 같은, 이 사람을 초기에 전 치료하지 이렇게 못한 누군가, 공적인 어떤. 근데 층간소음에서 발생한 갈등이라고 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아파트를 만든 놈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 아파트 만든 놈들은
굴지에 있는 흔히 말하는 한국주택공사 같은 이런 애들, 걔네들은 이미 먹고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언론도 가장 쉬운,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아파트 광고를 주는 가장 쉬운 광고주들을 피해갈 수 있고, 언론, 여러 언론도 또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사들의 어떤 문제 제기도 피해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럼 제일 편한 게 층간소음 문제인 거죠. 저는 그거를 가장 의심합니다. 왜 애들이 층간소음에 꽂혔을까? 층간소음이 실제로 얘기 나오고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에서 범죄가 비범죄화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쪽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범죄와 매스미디어의 깊은 연관성입니다.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경찰들, 언론들, 경찰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처리하고 사건을 깊이 분석할 생각도 안 하고, 조금 이따가도 KBS 라디오 생방송을 할 텐데 문제 제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